듣다 보니까 다시 또 돌고 돌아서 해방정국, 구한말 정세 뭐 이렇게 된 느낌을 받아요. 지금 그 내년이 을사늑약 12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1905년이고 1907년에 군대 해산 당하고 1910년에 경술국지가 있었던 건데요. 그렇죠. 그 나라 뺏기고 이제 광복, 뭐 대통령은 무슨 통일하기 전에는 진정한 광복도 아니다, 미완의 광복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4년에 다시 또 이렇게 구한말 정세를 우리가 살아야 됐나. 그래도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 때 그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그리고 군사력 6위 국가, 국방력 6위 국가를 만들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요새 보면 예능 프로그램 보면 얼마나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김치에 대한 애정과 한국 음식에 대한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퇴행적 사고와 퇴행적 행태를 언제까지 이걸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나? 내가 두세 가지 이 사람들의 망상을 좀 요약해드리면, 네. 이건 김태효의 논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널리 정권 내에 확산이 된 건데, 일단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중국은 곧 망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미국이 과거 냉전에 소련을 완전히 해체하고 굴복시킨 거 이상으로 중국을 두들겨 팰 거다. 중국이 항복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거다. 중국은 곧 굴복할 거다. 그러면서 정권 초에 집중적으로 나온 탈중국 발언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은 꼬라박는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은 곧 망할 나라라는 전제입니다. 제가 3년 살펴봤잖아요. 안 망한다. 이게 첫째고. 중국 간단한 나라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라고. 실제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돼 있어. 그때 이제 피크 차이나론이 유행한 거예요. 중국이 정점론이라는 게. 요즘 그 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있고 머물러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흡수 통일론인데, 북한이 붕괴하면 대한민국 품에 안긴다는 전제예요. 그런데 저도 북한을 여러 차례 가봤지만, 요즘은 북한이 남한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망하면 망할수록 우리가 중국을 직접 상대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그 극우 세력은 북한이 망해서 대한민국 품에 안긴다, 여기에 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 중국은 망할 나라기 때문에 그리로 갈 일이 없다. 이런 걸 배열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계에서 체제 경쟁도 끝났고, 이제 중국은 미국의 어떤 그 각종 무역 공세, 군사적 강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곧 항복 선언할 거고, 여기에 맞춰서 외교 안보 전략의 모든 출발선이 일단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그게 집권 초에 우리가 많이 봤던 이상한 발언들의 실체예요. 그런데 포기를 안 한다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집착을 한다고. 네.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 망상에 불과하고 허망한 생각인데, 그 길로 지금 일로매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말에 당장 지금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세계 경기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 우리가 훨씬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면과 우리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 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또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적대시하면서 지금 뭐 몇 달러에 현대자동차 팔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잘못된 망상,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곧 붕괴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망상에 기반한 헛된 경제적 또 군사적인 노선, 이게 어제 8.15 경축사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북한이 수해 피해가 많은데, 이런 것도 굉장히 북한이 앞으로 받을 고통을 계산해 봤을 때
통일의 혹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저기 수해안 물자 뭐 우리가 지원해주겠다고 뭐 했다는데 이런 것까지 보면은 북한은 자체적으로 복구할 능력이 없고 망할 나라. 이건 원래 오래된 신념인데 네. 이제 그게 중국까지 확장돼 있어요. 그런 게 정권 초에 한 번 방향을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최근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나타나도 수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쓰레기들은 불변의 주적이다. 철저한 타국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뭐 북한 체제 흔들어서 소위 얘기해서 뭐 북진 통일론으로 통일이 될 것 같으면 벌써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가하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김대중 노선 같은 것들이 그동안 상당히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유효한 전략 수단이었다. 사실은 통일에 관한 담론을 만든 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네.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결실을 맺은 거고 그 88 선언에서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그다음에 비핵화 공동 선언으로 이어지는 이때가 아마도 황금기였고 그게 없었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내러티브 서사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노태우 이후에 7명의 대통령들이 겪어왔던 길이라는 거. 심지어 박근혜도 우리가 요금 많이 했지만 그때 그 휴전선에서 목함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2014년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8.15에 경의선 갔잖아요. 네. 그 철도 도로 연결 얘기하면서 여기가 바로 통일의 출발점이라고 네. 하면서 이제 북한에 뭐 산모 지원한다고 평양 사원에 뭐 그 지원을 하고 하면서 일정 정도 보수구구의 길을 걸었지만 한쪽은 열어놨거든. 네. 여지를 남겨라.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선 그것마저 없다. 이번에 봉쇄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말이야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죠. 우리는 안 할 거 뻔히 다 하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한테 무슨 단계적이고 점진적 통일 얘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안 듣겠다는 선언이 이번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의 보수 대통령하고도.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태호 처장이 어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서 바라볼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더 나갈 무서운 얘기죠.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 어떤 행동을 아니 무슨 행동을 하시려고 지금 이런 선제적으로 이런 행동 방안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저 무서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저 기금 만든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네. 이런 거라서 도대체 어디까지 할지 참. 아이, 참. 그러면서 또 저 남북 대화 협의체 네, 이런 거 뭐 만들겠다. 만들자고 하니 네.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네. 이거 뭐 완전히 저 어르다가 뺨 때리는 그런 격인데 한 선언문 내에서도 네. 서로 이렇게 앞말과 일관성이 뒷말이 없는 다른. 네. 앞뒤가 다른 모습을 네, 보여서 참 말문이 막히게 하는 정부다. 그것도 8.15에 이걸 경축사라고 내놓고 국민들더러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역사가 계속 전진해 왔고 또 지금 단계에서 또 다른 뭐 다소 반동이 있다 하더라도 또 역사는 진전하는 것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